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서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쉬는 동안에도 미국 금융시장은 꽤 바쁘게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연휴 기간 미국 시장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놓치면 안 되는 이슈들 권용욱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국 금융시장에서도 이 채권 시장 상황 어땠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뉴스포인트에서 전해드렸지만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더 높게 그리고 더 오래 유지를 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채권 금리가 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새벽에 4.8%를 돌파하면서 2007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국의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직전에는 4.58%를 보였었는데 네. 일주일이 안 되는 기간 사이에 한 0.2%포인트 넘게 급등을 한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지표가 기본적으로 좀 강하게 나오는 데다가 연준 위원들의 통화 긴축 선호, 즉 매파적인 성향의 발언들이 좀 계속 이어졌습니다. 거기다가 그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위험이 사라진 것도 국채 매도세를 좀 키웠는데요. 네네. 왜 그러냐 하면 정치권에 대한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통화 정책 우려로 좀 시선이 돌아간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는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연준이 쉽게 통화 정책을 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정치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연준이 조금 더 쉽게 긴축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이 다시 좀 확산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연휴 기간에 미국 경제 지표도 미국 금리를 좀 끌어올렸는데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가 이 구인 이직 보고서였는데요. 네. 이 지표는 미국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 네. 8월 미국의 채용 공고 건수가 961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 880만 건을 좀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8월 채용 공고 건수는 4월 이후 최대치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이 사람을 뽑으려는 수요가 여전히 크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할 사람이 부족한, 즉 긴축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는 임금이 계속 오르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장 임금이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이번 이런 지표 결과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오랜 기간 높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일단 힘을 실었습니다. 네. 그 실제 연준 위원들의 그 직접적인 발언도 국채 금리를 이제 끌어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연휴 기간 내내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좀 계속 쏟아졌는데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연준 내 매파 위원으로 통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있는데요. 네. 이분이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현금리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또 같은 날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의 셧다운이나 자동차 파업이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경제에 영향을 준다면 인플레이션을 되돌리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덜 시행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이게 정부 셧다운 위험이 사라지기 전에 나온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 위험이 사라졌으면 그만큼 연준의 통화 정책이 조금 더 쉽게 긴축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일단 국채 금리의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레피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또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요. 네.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은 금리 동결하는 입장이지만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보스틱 총재는 연준 안에서도 좀 대표적인 비둘기파 위원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그런 위원이죠. 하지만 이 보스틱 총재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일시에 차단하면서 고금리 환경이 오랫동안 이어질 그런 위험성을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그 올해 기준금리를 연내 한 차례 더 올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연준의 3인자라고 불리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도 인플레이션을 제때 2%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계속 예상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준 위원들 말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금리 인하를 이제 기대하기
보다는 아직도 이제 더 오히려 오르는 거를 더 이제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미국 채권 금리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겠죠. 네. 일단 월가 전문가들의 좀 분석 전망을 종합을 해보면 10년물 금리가 한 고점 5.25%까지는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아까 4.8%대였으니까 0.4%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금리가 좀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뜻인데 네. 가격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투자자들이 강제적으로 좀 사야 되는 지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현재 그런 강제적으로 매수해야 될 지점을 10년물 금리 기준 5.25%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10년물 금리가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형성됐던 그 고점 부근을 다시 테스트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시의 금리 고점은 5.32%였습니다. 그러니까 5.25%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인데요. 10년물 금리가 5% 자체를 넘어서는 것만 해도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이 좀 되는데요. 네. 자금 조달 비용이 과도하게 좀 커지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신용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경기 침체 위험이 한층 더 커진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반대 의견도 당연히 있겠죠. 네, 일부에서는 또 10년물 금리가 5% 선을 웃돌 수는 있는데 웃돌았다가 다시 4.5에서 5% 사이에서 안정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관측의 배경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일단 꾸준히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채권 시장 상황까지 잘 알아봤고 네. 이어서 금융시장에서 예의주시했던 이벤트 중 하나가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전에 크게 우려를 좀 하다가 이제 미국 연방정부의 그 셧다운 위기는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 처리 시한 종료일을 몇 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45일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셧다운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45일 뒤로 미뤄진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야당의 반대가 심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될 수 있었습니까? 네, 먼저 그 임시 예산안을 보면 이제 오는 11월 17일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예. 공화당이 반대했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해왔던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자는 그런 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신에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던 재난 지원 예산금 1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조 원 증액하는 그런 안은 전면적으로 수용이 됐고요. 네네. 또 공화당의 강경한 이민 정책 관련 요구도 이번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임시 예산안이 미국민들의 일상이나 미국 경제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경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셧다운 위험은 좀 피하고 보자라는 그런 공감대가 여야에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좀 결정적인 이유는 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메카시 의장이 공화당 소속인데 하원 의장이죠. 그 공화당 안에 있는 강경파 의원들에게 좀 휘둘리는 듯한 인상을 줬었는데 이번에 좀 전폭적으로 민주당 표를 끌어낼 수 있는 통 큰 양보를 한 게 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난 5월 달로 좀 시간을 돌려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메카시 의장을 비롯한 그 공화당 지도부와 대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공화당 안에 있는 강경파들이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하면서 예산 처리를 좀 막아섰고요. 그래서 메카시 의장이 지난달 29일 날 그 예산액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임시 예산안을 제안을 했는데 공화당 강경파들은 그걸로 부족하다, 더 줄여라.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면서 그 안은 부결이 됐고요. 그리고 하루 뒤에는 연방정부 기관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그런 제안을 삭제를 해버리고 11월 중순까지 현 수준으로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추가를 해서 민주당 쪽에 접근을 했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서 이번 처리가 통과가 됐고 대신에는
대신에 공화당 안에 있는 초강경파의 반대에는 정면 돌파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임시동 예산안이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의장 자리를 잃었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이었는데 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죠. 그러니까 미국 하원 의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에 이어서 권력 순위 3위인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234년 미국 의회 역사에서 하원 의장이 해임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강경파 의원 중에 한 명이 메카시 의장이 이번에 추진했던 이 임신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하원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고 찬성 216, 반대 210으로 해임 결의안이 가결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주도했던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당연히 찬성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당론으로 해임 찬성을 정했던 민주당 의원 전원이 가세를 했는데요. 좀 배신을 당한 거죠. 이번에 이렇게 하원 의장이 해임된 데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으로 돌아선 게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두고 좀 해석이 분분한데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이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좀 지시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메카시 의장의 편에 드는 게 과연 쉬웠겠느냐, 메카시 의원의 구명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시끌시끌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나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연휴 기간에 나온 주요 경제 지표로는 어떤 게 좀 눈에 띄게 나왔습니까? 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8월 수치가 연휴 기간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근원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8월 PCE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0.4% 올랐는데요. 이게 유가 급등을 좀 반영한 수치라서 7월보다 좀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런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1% 올랐는데요. 이것은 시장 예상치 0.2% 상승을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원 PCE 가격 지수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기대를 키울 수가 있는데요. 연준의 지금까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미국의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좀 작동을 해왔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근원 PCE 지수가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여전히 2배 가까이 좀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적어도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좀 크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이 추석 연휴 기간 미국 금융시장에 있었던 중요 이벤트들 권영욱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